나는 19에 시집을 갔다. 요즘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다들 그랬다. 20살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가면 노처녀라는 소리를 들었고 연애 같은 건 사치였다. 중매쟁이가 사진 한 장 들고 오면 얼굴 한 번 보고 한 달 뒤엔 족두리를 썼다.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아니, 인생이 뭔지도 몰랐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이 집안 며느리야.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 낳아 잘 키워라. 그 말이 축복인 줄 알았다. 그게 짐이 될 줄은 까맣게 몰랐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말은 없었지만 묵묵히 일했고 퇴근하면 딸아이를 무등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크게 웃는 일도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부부의 사랑이었다. 딸이 태어나고 나는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면서도 행복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고 시집을 가고 나처럼 엄마가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남편은 늘 그랬듯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애 데리고 시장 가자. 나는 부엌에서 대답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오후 3시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공사장 사고. 즉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가 없었다. 7살 된 딸이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남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23. 나는 그 나이에 미망인이 됐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내 시간은 그날로 멈춰버렸다. 남편이 떠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졌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웃게 해주고 싶었다. 엄마, 산타 할아버지 올까?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7살. 아직 세상의 슬픔을 모르는 나이.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엄마가 왜 밤마다 우는지 모르는 나이. 그럼. 착한 애한테는 꼭 오신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어묵이랑 떡을 사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달달하게 만들어줘야지. 크리스마스 이브. 밤 9시쯤이었다. 아이는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에 색연필을 쥔 채 그림을 그리다 잠든 모양이었다. 도화지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 아빠 돌려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금방 올게. 엄마 마트 갔다가 바로 온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발자국이 하얗게 덮이는 밤. 예쁘다고 생각했다. 아이 깨면 같이 보여줘야지. 마트까지 10분 거리. 떡이랑 어묵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샀다. 봉지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빨간 불빛, 사이렌 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다. 봉지가 손에서 떨어졌다. 눈 위에 작은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분홍색 운동화. 아이가 아끼던 신발. 경찰이 말했다. 아이가 엄마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고. 마침 지나가던 차가 미끄러졌다고. 즉사였다고.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밤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어디선가 울렸다. 하지만 내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장례를 치렀다. 남편 곁에 아이를 묻었다. 하관할 때 관 위로 흙을 뿌리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뿌리지도 못했다. 그 작은 관 안에 내 전부가 들어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빈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아이의 분홍색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며칠을 알아누웠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다. 잠을 자면 꿈에서 아이가 나를 불렀고 눈을 뜨면 텅 빈 천장만 보였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1월 1일. 라디오에서는 새해 인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했다. 새 출발, 새 마음, 새 시작. 하지만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새벽 5시쯤이었다. 나는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다. 발이 향한 곳은 한강대교였다. 다리 위에 선이 바람이 매서웠다. 새해 첫날인데도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강물을 비추고 있었다. 난간에 손을 올렸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기로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아이를 다시 안을 수 있을까?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다리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확 잡아당겼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힘은 따뜻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일단 내려오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울음이 터졌다. 새해 첫 해가 뜨는 시각, 나는 다리 위에서 낯선 사람의 팔에 매달려 울었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그는 내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다리를 건넜다. 새해 첫 해가 강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나는 볼 여유가 없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가 힘없이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걸음을 재촉했다. 다리를 건너 골목길로 접어드니 허름한 국밥집이 보였다. 간판 글씨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새해 첫날 새벽인데도 문이 열려 있었다. 일단 들어갑시다. 그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주머니 한 분이 졸고 계셨다. 우리가 들어서자 부스스 일어나며 주문을 받았다. 돼지국밥 2그릇이요.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일단 먹읍시다. 그 말이 전부였다. 왜 살려줬는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으라고 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 어딘가를 데웠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위에 섞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국밥을 먹었다. 훌쩍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고마웠다. 위로의 말 따위 필요 없었다.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국밥을 다 비우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조금 덜 아플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당신도 그런 적 있었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희미하게 웃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요. 그는 계산을 하고 먼저 일어섰다.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못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평생 잊지 못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조금 덜 아플 겁니다. 그 후로도 아프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이였다. 분홍색 운동화,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가슴 한편에 박혀 녹슬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죽지 않았다. 그 남자가 했던 말 때문이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조금 덜 아플 겁니다. 정말 그랬다. 하루를 버티니 이틀이 되었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다.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아픔을 안고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웠다. 나는 일을 시작했다.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새벽에 신문을 돌렸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몸이 지쳐 쓰러져야만 잠들 수 있었다.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왔다. 그 사이 재혼 권유도 여러 번 받았다. 혼자 살면 뭐하냐, 아직 젊은데 새 출발해라. 주변에서 많이들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었다. 또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혼자 살았다. 작은 방 한 칸에서 텔레비전 하나 놓고 라면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명절이면 빈 방이 더 넓게 느껴졌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날 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났다.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흐릿해졌지만 그 따뜻했던 손의 감촉은 잊히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나는 또 한 해를 버텼다. 어느새 23이던 내가 43이 되었다. 이제 곧 쉰이 된다.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가 많아졌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다. 그 사람 덕분이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나는 어느새 쉰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작은 빌라 월세방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살았다. 가족이라고 부를 건 그 녀석뿐이었다. 그 해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달렸고 캐럴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아픈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그날 밤이 떠올랐다. 눈 위에 놓여있던 분홍색 신발 한 짝. 차가워진 아이의 손. 텔레비전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고양이가 발치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살폈다. 어둠 속에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눈빛. 나는 알아봤다. 20년 전 다리 위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남자였다. 세월이 그를 많이 바꿔놓았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한때 나를 살렸던 그 따뜻한 손은 이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당신. 내가 말했다. 그가 움찔했다. 사업이 망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가족도 다 떠났고. 그가 힘없이 말했다.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떨리는 손이 안쓰러웠다. 20년 전 그 손은 이렇게 떨리지 않았다. 다리 난간을 넘으려던 나를 힘차게 잡아 끌었던 손이었다. 칼 내려놓으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멈칫했다. 저 아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새해 첫날. 한강대교 위에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국밥집에서 밥도 사주시고. 그의 눈이 커졌다.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그때 그 여자분. 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일단 먹어요. 내가 말했다. 20년 전 그가 내게 했던 말 그대로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천천히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당신은 20년 전에 제 인생을 살렸어요. 내가 말했다. 이번엔 제가 할 차례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도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내 집에 들어온 건 강도가 아니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은인이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한때 받았던 작은 온기가 20년을 돌고 돌아 다시 내 손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누구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 받았던 따뜻한 손길, 잊지 못할 그 한마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을 버텨온 당신,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은빛인 생극장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인연이 있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늘만큼은 마음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은빛인 생극장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